안녕하세요. 목화토금. 자, 이 다섯 글자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무, 불, 흙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 이 오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리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행의 진짜 의미,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거기서 파는 디저트도 입맛에 딱 맞아서 다음에 친구랑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오행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그쵸?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 다섯 글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네, 맞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푸른 나무, 타오르는 불꽃, 흙 한 줌, 반짝이는 금속, 그리고 맑은 물.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 진짜 거대한 이야기의 프롤로그, 딱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오행이 그냥 나무, 불처럼 가만히 있는 사물들의 리스트라면 도대체 왜 이름에 움직인다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오행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오행할 때 그 행자요. 이게 바로 다니다, 움직이다 할 때 쓰는 그 행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냥 다섯 가지 물질이었다면 오몰이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행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기엔 정말 중요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오행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동사에 가까운 거죠. 단순히 사물을 나열한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연주하는 다섯 가지 리듬, 다섯 가지 움직임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움직임의 철학이라는 개념이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확 와닿도록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서양의 관점하고 살짝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두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의 사원소, 그러니까 흙, 물, 불, 공기는요, 세상을 뭘로 만들어졌지?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근본 물질, 즉 원소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동양의 오행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만물은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걸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상태로 파악하는 말 그대로 변화론인 셈이죠. 네, 바로 이거죠. 오행이라는 건 말이에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계속 변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끊임없는 변화 자체를 끌어안는 그런 세계관인 겁니다. 와,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역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근데 왜 다른 숫자도 아니고 하필 다섯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누가 책상에 앉아서 다섯 개가 좋겠군 하고 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옛날 사람들이 밤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얻어낸 정말 치열한 관찰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도 없이 맨눈으로 꾸준히 관찰할 수 있었던 행성이 딱 다섯 개였어요. 바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죠. 그리고 옛사람들은 이 다섯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의 자연현상이나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땅의 이치를 읽어냈던 겁니다. 이 생각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에요. 자, 보세요. 첫 단계는 하늘의 행성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였죠. 그 다음 여기에 세상 모든 것의 기본적인 짝, 음양이론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음과 양의 움직임을 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패턴으로 세분화한 게 바로 오행이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이 만나서 우리가 아는 거대한 음양오행 사상이 완성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오행 사상은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어려운 철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동양 문화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강력한 문법, 일종의 운영체제, OS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시작은 춘추전국 시대 한 철학자가 음양과 오행을 합치면서부터였어요. 이게 한나라 때가 되면 아예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으로까지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심장의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신장의 수기운으로 다스리잖아요. 바로 이런 게 오행의 원리거든요. 이처럼 명리학이나 건축 같은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일종의 문화적 코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5 친구들, 목과 토금수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더는 멈춰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에너지, 바로 우리 삶의 동사로서 말이죠. 자, 목은 뭘까요? 봄에 새싹이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바로 그 에너지,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화는요, 한여름 태양처럼 모든 방향으로 활짝 펼쳐지는 확산의 에너지고요.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연결해주듯 모든 걸 중재하고 품어주는 조화의 에너지입니다. 금은 가을의 잘 익은 열매처럼 단단하게 안으로 여무는 수렴의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수는 겨울의 모든 생명이 씨앗 속에 응축되듯 아래로 가라앉고 저장하는 에너지인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자연의 거대한 순환 그 자체 아니겠어요? 결국 오행을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흐름과 결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딱 멈춰있는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커다란 강물 위에서 파악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봄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며 솟아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여름처럼 뜨겁게 확장하고 있나요? 혹은 가을처럼 그동안의 노력을 거두어들이고 있거나 겨울처럼 다음을 위해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흐르는 이 5가지 리듬, 오늘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